제 511쪽에 양가로 10번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설비를 말하는데 주택 사용에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자, 1번에 줄칩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2번에 건축법상 건축설비 같은 것을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11번에 복리시설, 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로서 입주자를 위한 시설이에요. 자, 1번에 줄칩니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동시설, 경로당 같은 입주자를 위한 시설을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12번에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고, 기관시설은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합니다. 자,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갈로 떼어놓으시고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줄칩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택단지가 있죠. 자,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 중에 도로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가스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죠. 자, 여기에 주택단지 밖에 이런 기관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단지에 있는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 도로 같은 거 진입도를 말하죠. 예. 자, 이런 시설이 무슨 시설이다? 간선시설. 기관시설 안에 있는 기관시설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간선시설이에요. 그래서 전기도 자, 주택단지 밖에 있는 전기 공급선에서 안에 있는 전기시설에 연결되는 이 부분이 간선시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공공택지 보시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줄칩니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렇게 줄치고 옆에다 써서요. 저렴한 용지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02년경에 자, 서울에 자, 강남에 34평짜리 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얼마였느냐? 5억이었어요. 5억 정도 그래 됐는데 자, 20년 뒤인 2022년 이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습니까? 50억. 예. 10배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올라버려요. 결국은 자, 이렇게 오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투기예요, 투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은 저렴한 용지인 공공택지를 서울에 공급하게 되면은 이 치솟는 이런 가격이 10억대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 무슨 택지다? 공공택지요. 예. 자, 그런데 서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정작 서울에는 단 한 평의 공공택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서울은 정작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왜 적용을 안 했을까요? 표 떨어지잖아.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표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표 받는데 문제 생긴다면은 안 합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공공택지 조성했다. 그러면 표 찍어줍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안 찍어줄걸요? 그러니까 서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정작 서울에는 단 한 평도 적용하지 못한 택지가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은 막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구 갑시다. 하나의 주택단지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이 사는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줄칩니다.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까지 줄치고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박스는 1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역부터 미용까지 있는 그런 시설을 참고하시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라 공간을 조성하여 줄칩니다. 6m 이상 폭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할 것. 2번에 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줄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공구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착공 신고, 사용 검사 이걸 별도로 자,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공 신고는 공사를 시작할 때 하죠. 사용 검사는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합니다. 자, 그러면 공사 시작과 끝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사업장에는 이 공구제도가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1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 승인받고 1000세대 공급을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돼 버려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500세대밖에 분양이 안 된다. 500세대는 미분양이 될 거 뻔히 알고서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공구인데, 자, 이렇게 여기 109, 209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500세대 공급 먼저 하고 또 몇 년 뒤에 여기 또 수요 있을 때 공급하면 되겠죠.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곳을 공구라고 합니다. 조건이 이 공구 간의 경계 폭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6m 이상이 돼요. 각 공구에는 몇 세대 이상씩? 300세대 이상씩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리모델링으로 갑시다. 건축물의 노후악재,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1번 줄칩니다. 대수선.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갈로 묶고 옆에 쓰세요. 정축이라 쓰면 돼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갈로 묶고 정축이라 썼습니까? 자, 동그라미 이번에 밑줄 칠한 데만 밑줄 치고 보시면 돼요. 사용검사일 줄 치고 갈로 다 띄어넣으세요. 둘째 줄 중간에 놓습니다. 또는 건축부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까지 줄 치고 또 갈로 띄어넣으시고, 자, 그 밑에 줄 끝으로 갑니다.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까지 줄 치고 또 갈로 띄어넣으시고, 밑에 줄에 의 30% 이내까지 줄치고 또 갈로 한 줄칩니다.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정축하는 행위까지 줄친대요.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정축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옆에다 씁니다. 거기 면적 증가형입니다. 면적 증가형.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항에 따른 각 세대 정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그 다음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하는 행위 줄칩니다. 이걸 세대수 증가행위죠. 다만 다음 또 줄칩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줄치고 기억에 보세요. 최대 세개층 이하로서 대통령이자 하는 범위에서 정축할 것 다만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그 다음 줄칩니다.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을 말합니다.
니은의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이지 않은 요건을 갖출 것, 즉 그 요건이 갈로 안에 있죠.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그다음 둘칩니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 보시고. 자, 리모델링이다라는 뜻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건축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재단장합니다. 재단장. 어떻게 재단장할 거냐? 크게 두 가지 형태다. 대수선을 해서 재단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축을 해서 대장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축하려면은 사용검사일부터 일단 몇 년 이상이 경과돼야 돼요. 10년 이상이 경과돼야 됩니다. 정축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증가형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이 있습니다. 면적 증가형은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을 30% 이내까지 면적을 늘리는 형태고,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 15% 범위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세대수 증가형은 두 가지가 있죠.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습니다. 수직형은 기존 건물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 층? 3개 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20층 이하짜리 아파트는 다 오래되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대통령령을 가지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울산이고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대통령령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에서 법을 안 바꿔주니까. 그래도 활성화된다 안 된다? 근본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정부 배웠죠. 공공재건축.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초과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기 집 헐고 새로 지었죠. 그럼 돈을 내야 됩니다. 나라에다가. 아시겠습니까? 공산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헐고 내가 새로 지었는데, 그것도 내 돈 들여 새로 지었는데 초과이익이 생겼다고 나라에다 돈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려도 안 되고, 지금 또 금리가 높아서 미분양도 엄청 생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1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뭐 한다? 이거 합니다. 리모델링. 대수선형은 아셔야 될 것이, 이거는 구조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있죠? 기본 권력만 딱 두고 나머지는 다 새로 바꿉니다. 창틀, 문틀, 배관 이런 거 있죠? 싹 교체하는 것이 대수선형. 이거는 한 1억 미만 들 것 같아, 가격이. 정축형은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1억 이상 들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가 우리 리모델링 하자라고 하죠. 좀 오래되면. 그러면은 먼저 아파트 주민에게 정축형을 할 거냐, 대수선을 할 거냐, 그거 동의받습니다. 대수는 하면 돈은 작게 들어요. 정축형 돈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 해야 되겠어요? 왜 정축형을 해야 됩니까? 왜?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걸 왜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거 맞아요. 그래야 아파트 가치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새로 지어줍니다, 이거는. 새 아파트 지어줘요. 이거는 옛 건물에다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재 있죠?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정축기가. 그래 해야 기본 골격도 보강시켜주고 또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거의 새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도 하고 똑같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리합니다. 난주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자, 그 중에 면적 증가형은 어떻게 하느냐? 면적 증가형은 복도식 아파트에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 자, 여기에 엘리베이터, 자, 계단실이 있죠. 각 세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복도 타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복도는 이 세대의 전용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도는 이 세대에, 이거는 이 세대에, 이거는 이 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느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이런 복도식 아파트에서 면적 증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 중에 수평형은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대형평수 아파트 있죠. 자, 60평짜리다. 그러면은 이걸 둘로 나눠서 30평, 30평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 수평이고. 수직형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리본 대상. 자, 아파트가 있으면 만약에 15층 이상짜리라면 옥상에다가 몇 개 층 더 올라간다? 3개 층이 더 올라가요. 14층이면 2개 층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에 자, 하중을 올리죠. 그래서 이 건축 당시 이 구조도를 있어야 얼마나 올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 부산 같은데 리모델링 하는 데는 가보면은 복도식 아파트는 대부분 면적 증가형을 많이 선호합니다, 주민들이. 자,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은 이런 아파트가 별로 없죠. 예, 큰 평수 아파트는 이렇게 수평형으로 하면 되지만 대부분 이 형태랍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아파트 각 세대 있죠? 다 바꿉니다. 다 바꾸고 여기에 기초 다 보강시켜요. 보강시켜야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의 보니까 거의 다 뜯어내요. 그리고 새로 싹 보강해가 올려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의 새 아파트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예, 세대 소유자가 부담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는 이거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어떻다? 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치입니다. 세대수를 증가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그게 줄치입니다.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일 때 도시가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9번 입주자, 20번 사용자, 21번 관리주체는 볼 필요 없습니다. 버리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주택의 이제 건설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뭘 비우느냐? 크게 두 가지 비웁니다.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 첫째, 누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은 어떻게 받을지 크게 두 가지를 비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사업 주체부터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아무나 못합니다. 내 아파트 건설하고 싶다 해서 건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자, 첫째는 등록 사업자.
자, 등록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야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등록하느냐? 그 규모는 연간단입니다. 1년간 최소 단독주택을 건설하겠다면 20호 이상을 건설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자,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면 20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면 30세대 이상 건설해야 되고, 대지를 조성하겠다 하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해야 등록합니다. 연간 1년간 최소 이 규모 이상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사업자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 빌라 건축업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자, 빌라를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업자죠. 빌라는 다세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다세주택인 빌라를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건축업자는 이 규정 때문에 딱 1년에 2동만 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어요. 자, 1층에 피로티 들어가고, 자, 4개층은 주택으로, 자, 2개층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자, 2동밖에 안 짓습니다, 1년에. 자, 주택 몇 세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안 되네. 위에는 오피스텔이죠. 주택 아니에요. 주택을 몇 세대? 공동주택 20세대. 자, 그럼 8세대에 8세대, 2동지니까 16세대죠. 그래야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동 더 집으면 24세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20세대 이상이 되니까 등록해야 되죠. 등록하면 여러 가지 규제와 자, 감시, 감독을 많이 받습니다. 사업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빌라 건축업자들이 20세대 이상 지으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건물 딱 2동만 짓습니다. 1년에. 이 규모 이상 사업하려면 등록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등록 사업자. 자,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자,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한해서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형태가 공동사업자입니다. 자, 여기는 임의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공동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로 자, 공동사업 해야 될 때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는 자, 필수로 공동사업을 해야 돼요. 어쨌든 크게 이 3가지에 해당되어야만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514쪽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자, 이번에 공동사업주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소개해놨죠. 공동사업자부터 소개해놨어요. 자, 1번에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 임의규정의 줄치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을 한 자, 즉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다. 그까지 줄치면 돼요.
이번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임의규정 역시 줄칩니다. 주택조합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니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그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해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까지 줄친대요. 역시 또 할 수 있는 거죠. 3번에 고용자 등록사업자 의무규정 줄칩니다.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를 해놨죠. 그게 주의하시면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자, 사업의 업무 분담도는 버리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등의 1번 등록. 자, 줄칩니다. 연간 갈로 띄워놓으시고,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 함께 건축할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전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줄친대요. 자, 이 등록 대상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암기 프린터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다만 다음 사업 주체의 경우 거래하지 않다 해서 박스는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비등록 사업자라 썼어요. 그 박스에 있는 6가지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비등록 사업자.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번의 끝에 공익법인, 5번의 주택조합, 6번 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비등록 사업자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5번의 주택조합의 갈로 아래 밑줄칩니다.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경우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려면 등록 사업자, 공동 사업할 경우만 비등록이다 이 뜻이죠. 자,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한 자 역시 줄칩니다.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하나입니다. 고용자도 등록 사업자 공동 사업할 때만 비등록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등록 기준, 자, 그거 5, 6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 4번에 등록 말소, 옆 페이지 5번에 등록 사업자 시공까지 전부 다 5, 6월 달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내놓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은 중개업자지 주택건설 사업자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주택조합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시험에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주택조합이 법이 이렇게 많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사익군들이 설칠 때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익군들이 설쳐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그 피해를 준 이후에 법을 새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돼 있느냐? 새 법이. 자, 여러분 교재에 533조까지 나왔어요. 자, 533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 있는 게 이게 다냐? 아니죠. 이 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시험에 놓을 만한 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빠져 있는 거는 뭐 찍혀 맞춰야지. 다 정리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정리해. 우리 7월 달에 뭐 날짜 대충 정했어요. 7월 달에 3,000페이지짜리를 몇 페이지로? 이래 줄이죠. 여기 보면은 이 책에 없는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요것만 읽을 줄 알면 합격했죠.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읽을 줄 몰라. 이거 더 줘가지고 읽으라고 줬더니 뭐합니까? 펜 하나 놨고 연습장 펴놓고 서면서 외우고 있어요.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예. 이걸 읽을 때 읽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요거는 요렇게 읽고 다 해줘요. 그럼 그대로 읽으면 될 것을 외우려고 달라들면 안 이루어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니까 여기에 책에 빠져 있는 부분 있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주택조합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법이 순서대로 안 돼가 있어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법에 따라서 서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순서를 조금 서두고 자 봅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배우느냐? 주택조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런 과정에 만들어질 때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개입이 안 되게끔 어떻게 법을 정해놨는지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제1단계가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돼요. 조합원 모집을. 네. 자, 조합원 모집은 누가 합니까? 자, 주택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발기인이라죠. 자, 그래서 발기인이 첫째 누구냐? 어떻게 발기인이 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 모집에 대한 신고. 자,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조합은 어떻게 모집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는지. 자,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되고. 자, 그리고 조합은 모집했으면 가입 계약서 같은 것을 체결해야 되죠. 네, 계약서 같은 것도 체결을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가입 계약서 체결했다가 변심을 생겼어요. 마음이 변했다 이 말. 자, 그러면 내 가입 계약서 취소시켜야 되죠. 자, 그걸 뭐라 부르느냐? 청약철회랍니다.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넣은 돈 반환받아야 되죠. 자, 가입비 반환은 어떻게 하는지 등. 자, 이런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조합원은 이제 모집이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조합 설립. 자, 설립을 할 때는 지역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직장주택조합은 자, 둘로 나눕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때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다 암기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암기 프린트까지 다 넣어놨어요. 매일 읽어보았으니까 지금 이제 한 60번 읽었겠네. 훤하죠? 그 내 앞페이지만 읽다가 말았겠지. 넘어가질 않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것이,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자격.
자, 그리고 조합원 수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느냐. 또 조합원의 자, 교체나 신규 가입은 되는지. 자, 그리고 조합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조합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조합 총회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조합원에다가 갑자기 조합에 탈퇴할 수 있죠. 탈퇴에 관한 거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배워야 되고. 자, 이제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 계획에 대한 성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며, 또 사업계획 성인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자, 해상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등등등등. 자,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배워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지금 보시면 1번은 뭐가 나왔어요? 조합은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있죠, 여기. 설립에 있어서 조합은 자격이 있죠. 그 중간부터 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5, 6월 달에 설 교재는 순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페이지 정리해 주죠. 거기를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책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조합은 자격 봅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군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거지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상속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상속자는 조합원 자격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자, 1번에 자, 일단 읽고 여기는 밑줄 칠한 데만 치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조합 설립과 신청일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둘째 줄 끝으로 갑니다. 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에 주택을 소유라는 데 밑줄 치시고 갈로 띄워놓으세요. 자, 그리고 다섯 줄에 갑니다.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그렇게 줄치면 돼요. 그 부분 읽을 때는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기억에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갈로 띄워놓으시고 자, 이제 줄칩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줄칩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니은의 줄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조전용 면적 80종 디아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되든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되어야 가입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조합 설립과 실증이 현재 자, 구분된 지역에 줄칩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3번 줄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자, 부부간에 이중가입하지 말란 뜻이죠. 이런 조건 갖추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이 어떻습니까? 길죠? 예,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거 다 출제를 해줘야 돼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취지만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제가 밑줄 친 것은
이는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자격은 시험에 묻지 못합니다. 너무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뜻, 취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보시고 1번에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즉 지역주택조합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든지 자, 주전용지 80%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세대주가 되라 이 뜻이에요. 자, 그게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옆에다가 씁니다. 직장은 보시다시피 인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옆에 인가받는 경우라 쓰세요. 인가받는 직장조합은 지역과 같다 이 뜻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 80%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자, 쓰고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여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위의 기역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라는 말 밑에 씁니다. 그거는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경우라고 쓰시고 위 1의 기역이란 말 있죠. 기역 밑에 씁니다. 무주택 세대라고 쓰시면 돼요. 자, 직장조합일 때는 신고할 때는 누구만 된다는 뜻이에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시험에 2번 물어봤어요.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누구만 가입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자, 동그라미 2번에 조합 설립과 신청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구는 갈로 띄어넣음 시고 아래 소자는 줄칩니다.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 끝. 3번은 그냥 보세요.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정대되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 간에 이중가입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 주민등록표에 같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가입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한 사람만 가입돼요. 같이 주민등록표 대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주민등록표 달리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중가입 많이 합니다. 그건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리본 주택조합은 되려면 동그라미 1, 2, 3이에요. 갈로 묶어 보시되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함께 리본할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 소유자 됩니다. 이 복리시설은 주로 주택단지에 있는 상가죠. 자, 3번에 건축부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을 때는 자, 해당 시설 소유자를 포함해서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참고표에 줄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3에 따른 공동주택 외 시설 소유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공관계일 때는 몇 사람만? 한 사람만 조합은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논다 그랬죠. 치지 마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이번에 자격 보유 간주는 3, 4례 가서 보시고, 조합원 수라고 되어 있죠. 조합원은 어느 정도 구성해야 되느냐. 주택조합, 갈로 하는 줄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어떻다? 제외한다. 그게 줄치고, 그 위에다 이래 쓰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습니다. 뭐 10명이 돼도 관계없어요. 자, 그렇게 메모하시고.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 갈로 탁 떼어넣으시고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 세대수 1000세대면 조합원 몇 명? 5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뜻이. 자, 그리고 거기에 예정 세대수가 자 30세대예요. 조합원 몇 명?
15명 하면 안 되죠. 20명 이상. 20명 이상이 최소 인원입니다. 최소 인원.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양가로 4번에 지역과 지상주택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건 또 이거예요. 여기.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에 관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